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이전 북대리 이야기 중 나니아 연대기, 마법사의 조카와 말과 소년을 기억하시나요? 이 두 이야기는 아슬란의 명령에 따라 주인공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미션을 수행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션을 수행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니아 연대기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 잘 알고 있는 캐스피언 왕자와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 이은 주인공 유스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아슬란에 어떤 미션이 주어질까요? 나니아 연대기의 6번째이자 북대리의 3번째 나니아 이야기, C.S. 루이스의 은의자입니다. 영국의 어느 학교에 한 남자아이가 길을 걷다 실수로 한 여자아이와 부딪혔습니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유스터스였고 여자아이의 이름은 질 폴이었습니다. 좀 보고 걸을래? 미안해. 방학을 마치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장난꾸러기였던 유스터스의 얼굴을 본 질은 그가 좀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유스토스, 방학 동안 너 좀 달라졌다. 무슨 일 있었니? 사실 새벽 출정호의 항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스터스는 아무도 못 말리는 악동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방학 동안 그의 사촌 피터, 수잔, 에드워드, 루시와 우연히 나니아 왕국을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이상한 이들이 좀 있었어. 사실 그동안 다른 세계에 다녀왔어. 헐, 무슨 소리야? 꿈이라도 꿨니? 어떡해? 정말이야. 마법으로 다녀왔어. 질, 너도 이 학교가 싫지? 당연하지. 이렇게 지긋지긋한 학교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도 가고 싶다. 또 갈 수 있니? 유스터스는 뭔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은 여전히 못 믿는 표정이었지만 유스터스는 매우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분한테 부탁해야 해. 날 따라해봐. 아슬라님, 우리가 다시 갈 수 있게 해줘. 그러자 갑자기 주변이 흐려지더니 돌담에 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화사한 햇살과 드넓은 풀밭, 그리고 보석처럼 날아다니는 나비와 영국에서 볼 수 없는 파란 하늘. 유스터스는 질의 손을 잡고 문지방을 넘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조용한 숲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그들은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야, 질, 조심해. 내 손 꼭 잡아. 그러나 질은 점점 더 절벽 가까이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위험해. 유스터스는 순간 질을 붙잡기 위해 몸은 날렸지만 그만 중심을 잃고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질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눈부시고 거대한 동물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과 질은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매우 가까워졌고 점점 입김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질은 너무도 두려워서 풀숲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뜨자 그 동물은 거대한 사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유스토스는 어떻게 됐지? 저 동물은 뭐지?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고 질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사자는 사라졌고 질은 순간 목이 너무 타들어갈 듯이 말랐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시냇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거대한 사자였습니다. 목마르니? 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물을 마시거라. 질은 사자가 두려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지금껏 먹어본 물 중에 가장 시원했습니다. 조금만 마셔도 더 이상 마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괜찮니? 이리 오너라. 남자아이는 어디 있니? 저를 붙잡다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너는 왜 절벽에 다가갔니? 뽐내려고 했어요. 걱정 마라. 유스터스는 내가 나니아로 날려보냈단다. 대신 너만 남았으니 네 임무가 좀 힘들어지겠구나. 임무라뇨? 그 임무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리로 부른 것이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저희는 누가 불러서 온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왔어요. 그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자, 이제 임무를 들어라. 질은 여전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나냐의 늙은 왕이 있단다. 왕의 외아들이 납치가 되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단다. 그러나 살아는 있지. 너는 그 왕자를 찾아서 왕에게 데려다 주거라. 네? 제가요? 어떻게요?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라. 첫째, 유스터스가 나냐에 들어서자마자 오랜 친구를 만날 것인데 바로 인사를 해야 한다. 둘째, 너는 나니아를 벗어나 폐허의 도시까지 북쪽으로 계속 걸어야 한다. 셋째, 너는 그 폐허의 도시에서 돌에 새겨진 글을 발견할 것인데 그 글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넷째, 왕자를 찾았으면 그는 나의 이름, 즉 아슬란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부탁할 것이다. 이것이 그가 왕인 증거이다. 이 네 가지를 절대 잊지 말거라. 그럼 전 어떻게 나니아로 가나요? 내 입김으로 유스터스를 날려보낸 것처럼 너를 보내겠다. 기억하거라. 여기 산 위는 공기가 맑지만 나니아는 공기가 탁해서 머리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래도 꼭 미션은 기억해야 한다. 질은 모든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말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를 즈음 자신이 어느새 공중에 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자의 입김은 너무도 부드러웠습니다. 아, 유스터스도 이렇게 해서 날아간 거였구나. 하늘에 떠 있는 느낌은 너무도 편안했습니다. 심지어 잠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날아 바다도 지나고 산도 지났습니다. 구름을 통과하고 한참 뒤 자신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땅에는 화려한 깃발과 군중 그리고 음악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난쟁이, 곰, 오소리, 표범 등이 서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숲을 위에 내려앉은 질은 몇 발자국 앞에 유스터스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들 앞에 성이 있었고 배가 정박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딱 봐도 왕이었습니다. 늙은 왕은 매우 연약해 보였고 배에 오르자마자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은 뚱뚱한 난쟁이가 있었는데 그 역시 옷차림새가 왕과 비슷했습니다. 질은 유스터스를 보자마자 반가운 인사도 잊을 만큼 아슬란의 미션이 생각나 외칩니다. 유스터스! 지금 저들 중엔 아는 사람 있어? 뭐야, 질 나타났네? 근데 무슨 말이야?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아슬란님을 만났어. 그분이 너가 나니아에서 맨 처음 만나는 친구와 인사를 나눠야 한다고 하셨어. 여기 아는 사람은 없는데. 여기가 나니아 맞아? 뭔가 다른데. 그때 늙은 왕이 무슨 말을 하더니 힘없는 걸음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군중들은 왕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배는 천천히 미끄러져 갔습니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유스터스 앞에 난쟁이만한 부엉이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 푸엉, 너희는 누구니? 저는 유스토스라고 해요. 이는 질이고요. 혹시 여긴 어딘가요? 너니야, 케오페오벨 성이지. 너희들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걸 봤다. 질이 대화를 끊고 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왕자를 찾으러 왔어요. 푸엉, 무슨 소리니? 안 되겠다. 섭정관님께 말하는 게 좋겠어. 저기 보이지? 난쟁이 트럼프 킹이셔. 근데 아까 그분이 왕이신가요? 이름이 뭐죠? 캐스피온이란다. 순간 유스터스의 얼굴이 화석처럼 굳어졌습니다. 부엉이의 안내를 받은 아이들은 난쟁이에게 도착했습니다. 저들은 누군가? 푸엉, 이방인입니다. 유스터스와 질이라고 합니다. 뭐라? 질식했다고? 난쟁이 섭정관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아담의 아들과 이브의 딸이란 말이지. 환영한다. 왕께서 너희를 보셨으면 좋았겠구나. 이보기에 부엉사령관, 이들이 편하게 쉬도록 해주게. 아이들은 안내를 받아 편안한 방에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받았습니다. 질은 지금 상황에 너무 행복했지만 유스터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캐스피온 왕이 그렇게 노인이 됐다니. 유스터스, 그럼 왕이 너의 친구였다는 거니? 맞아. 나니아의 시간은 영국의 시간과 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벌써 미션을 망쳤어. 아슬란님의 명령에 따라 너 왕과 인사를 해야 했어. 하지만 난 몰랐잖아. 네가 날 절벽으로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을 거야. 뭐야? 그게 내 탓이니? 둘이 그렇게 다투고 있을 때 어느덧 성대한 음식이 들어왔고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진수성찬을 즐겼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악단은 음악을 연주했고 눈먼 시인이 나와 아라비스와 부레라는 이름의 말의 이야기인 말과 소년 모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침실로 올라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음 영상을 통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